네, 금요특집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이번 주에도 미국발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암학회 이야기도 솔솔 흘러나와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어제 오늘 또 관련주가 내리며 다소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하반기, 내년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제약바이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그 예전에 막 핫했던 그때와는 비교하면 살짝 내려와 있긴 한데 특히나 학회 소식도 크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왜 코로나19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학회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는데 관련 뉴스가 주식시장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 2년 넘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임상 지연도 좀 있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관련된 임상들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그 외의 임상들이 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학회가 올해 4월부터 대면이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 좀 내년부터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들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팔로우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요번에 9월에 열렸던 유럽 종합학회에서는 그래도 몇 개의 뉴스가 나왔고 실제로 주가가 반응을 하긴 했거든요. 이번 에스모에서 눈여겨볼 만했던 혹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그런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은 어떤 소스가 있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게 이제 HLB잖아요. 이제 HLB의 임상 3상 데이터가 사실 여태까지 있었던 간암 치료제 중에서 가장 긴 전체 생존 기간을 보여주면서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오픈하기도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NK맥스가 동정적 사용 환자 18명에 대한 데이터를 오픈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완전 관해라고 이제 암의 완치를 보여주면서 좀 그래도 항암제에 있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좀 문제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국내 바이오 시장은 좀 세론이 좀 심하기 때문에 맞아요. 좀 지금 당장 학회 모멘텀으로만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에이비온이나 네오이뮤텍이 어느 정도 임상 진전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좀 처음으로 오픈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강하나 연구원님의 최근에 리포트를 쭉 훑어봤는데 NK맥스에 대한 리포트가 또 마침 나왔더라고요. 2022년 가장 기대되는 데이터는 9월이다라고 했는데 이 9월을 콕 집은 게 에스모 때문인가요? 또 향후에 뭐가 있나요? 일단 에스모에 나온 데이터가 완전간의 사례도 있었고 동정적 사용 환자 데이터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상 데이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정적 사용이라 하면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항암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치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완전간의 사례가 나왔다는 거는 좀 유의미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부분간의 사례 환자도 2명이나 나왔었기 때문에 좀 그 데이터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외에 연말에도 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9월 데이터를 시작으로 이제 연말 데이터까지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좀 봐야 될 것 같은 NK맥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리포트를 찾아보시고요.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내 바이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세론이다. 뭔가 이제 딱 시장에 뉴스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막 팔기 시작하는 그런 변동성이 심한 단점이 있는데 그럼 또 그 외의 특징으로 코로나19라는 큰 이벤트가 사라진 다음에 제약바이오 시장은 어떤 키워드가 핫한 키워드가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바이오 트렌드로서 급부상한 게 이제 mRNA가 있고요. 네. mRNA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워낙 빅파마들이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항암제나 뇌질환처럼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그 두 가지
치료제 관련 연구들은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지금도 대면 학회에서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이제 항암제 쪽과 그리고 뇌질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만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제랑 뇌 질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병용 투여라는 것도 사실 요즘 뭐 병용 이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제약 바이오에. 이 병용 투여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면역 항암제가 항암제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는 항암제인데요. 이제 면역 항암제가 사실상 이제 PDL 같은 이제 암에 발현되어 있는 부분을 타겟하기 때문에 그걸 발현하고 있지 않은 환자에게는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 환자가 만약 100명이라면 30%밖에 면역 항암제를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인 키투르다가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 그 외에 그 암의 특정한 부분을 발현하고 있지 않은 환자들한테까지 투여를 하려면 좀 병용 투여를 하면서 그 항암제의 효능을 좀 극대화시켜준던지 아니면 좀 지금 쓰이고 있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서까지 좀 적응증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기존에 항암제를 잘 팔고 있던 기업들도 좀 시장을 확장시키려는 의지를 이제 병용 투여 연구개발, 공동 연구개발을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리포트만 볼 때는요, 정말 어려운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거든요. 뭔가 영단어도 많고 약자도 많고 이 지표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래도 연구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핵심이 그거구나라는 게 살짝 들리거든요. 개인적으로 연구원님은 바이오 처음에 접근하실 때 좀 어려우셨을 텐데 전공이 원래 이쪽이셨어요? 네, 뭐 학부랑 대학원 다 이쪽이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그래도 잘 맞습니다.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리포트를 볼 때 어렵잖아요.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래프를 본다던가 혹은 뭐 실적을 본다던가 아니면 이슈 뉴스를 찾아본다던가 뭐가 좀 더 공부하기 용이할까요? 사실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실적을 보는 게 이제 제일 좋고 이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계기,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환율 효과가 있는 기업들은 뭐 미국 매출이 좀 크냐, 뭐 이런 걸 보면 좋은데요.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를 보려면 그래도 가장 간단한 단어들은 알아야죠. 뭐 ORR이 뭐냐, 그런 지표들 한 3가지 이제 임상 데이터를 볼 때는 ORR 아니면은 뭐 CR 아니면 뭐 전체 생존 기간인 OS 뭐 이 정도만 알아도 그래도 이게 좀 유의미한 데이터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딱 보고 이 회사의 실적 추이가 요렇구나.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좀 많이 벌어들일 수 있겠구나. 하나의 뭐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실적에 받쳐주는 제약바이오 회사로는 뭐 3분기라던가 하반기 어떤 기대주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효과를 좀 기대하기 좋은 회사들이 이제 대웅제약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요. 네. 그 두 회사 모두 해외 매출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좀 환율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툴리눔 톡신인 나보타의 수출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둘 다 컨센서스 상회를 하면서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3분기도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 3, 4분기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한 다음부터 좀 어느 정도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좋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 바이든의 행정명령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 좀 있어요. 이제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이제 미국 바이오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제조, 생산, 뭐 개발까지 다 해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제 뭐 자금은 한 3조 원 정도, 2.8조 원 정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행정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삼성바이오직스가 미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 공장 증설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좀 되고 있어서 타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당장 3, 4분기는 너무 좋을 거라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이 두 회사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작될 바이오 기업들의 연이은 상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제약바이오 상장이 한 4건에 그쳤지만 9월에만 4곳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제약바이오가 상장한다고 막 와 하고서는 막 무조건 사자 이런 분위기는 아마 예전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뭔가 분위기 전환, 반전에 도움이 될까요? 혹은 요 상장주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분위기 반전은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상반기에 상장된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좀 단기적으로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단기적으로만 움직임이 보였었고 네. 지금 당장 분위기 반전은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큰 기업들이 고행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각자 모멘텀별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9월에 상장할 기업들 중에서 뭐 샤페론을 저는 그나마 조금 샤페론?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기가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되는 염증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아토피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보고는 있고 이제 항암제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너무 초기 단계라서 그 부분은 좀 차후 임상 데이터 나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페론. 참 입이 잘 안 붙긴 한데 아마 상장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뇌를 박히지 않을까. 샤페론이라는 그 기업의 IPO도 한번 기대해보자. 기다려보자. 한번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꽤 강한나 연구원님의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어느 분은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것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 가지셨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가진 강한나 연구원님,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하반기 투자 전략 그리고 혹시 그 안에서 뭐 최선호주라는 게 혹시 뭐 리포트로 나왔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소개해 주세요. 사실 지금 바이오가 너무 업황선이 심해서 네. 좀 단기적으로 볼 거 아니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거 이렇게 다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연말까지 볼 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지시셀 좋게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시셀이 중간중간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12월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12월에 AB101이라고 면역 지금 표적 항암제인 리투키마브과 지금 자체 NK 세포 치료제의 병용 투여 데이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12월 애쉬학회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판단이고 지시셀이 다른 바이오 회사들과 다르게 자금 문제가 없어요.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 돈을 벌고 있기도 한데 그걸로 이제 연구개발도 하고 지금 진단으로만 버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네들이 10년 전부터 만들었던 이뮨세레시라는 항암제 세포치료제까지 팔고 있기 때문에 세포치료제 기업으로서는 정말 그래도 선두주자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또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 되게 눈여겨보시잖아요. 지시셀이 미국에 있는 CGT CDMO,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를 인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후 세포치료제 개발할 때 아니면 이제 CDMO 수주를 받을 때 좀 더 유리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한 4분기쯤 좀 볼만한 기업들 ST팜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ST팜이 지금 최근에 CGMP 승인을 받았어요. CGMP 승인을 받았고 최근에 좀 mRNA 관련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mRNA가 바이오 트렌드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확실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mRNA 플랫폼에 들어가는 캐핑 아니면 LNP 기술 보유하고 있는 ST팜 4분기에 조금 더 mRNA 관련된 수주 아니면 지금 ST팜이 영위하고 있는 올리고 기반의 CDMO 수주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지금은 여러분들의 막 관심권 안에 가장 핫한 종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의 저력이 있는 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신다면은 추후에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나아졌을 때 누구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이라던가 아웃퍼폼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ST팜과 GCSL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강한나은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